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 좀 의외였습니다. 때로는 좀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물러난 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언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떠나온 곳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평을 하더라도 적당한 수준에 머무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세상 용어로 풀었으면은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이야기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을 통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의외다. 바로 저것이 저분의 본래 모습인가 이렇게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1940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보면 81세 정도가 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물러나서 쏟아낸 발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참 권력의지가 대단히 강한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이 대부분 10년에서 한 20년 정도의 연하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비해 가지고. 그렇다면 100만큼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도 한 50 정도에 머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참지 못하고 그냥 속에 있는 모든 말을 그냥 다 내뱉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실망한 사람들도 꽤 많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외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관한 기사가 나가고 나면은 관심 있게 독자 의견란을 읽어보면은 안티 세력들이 꽤 많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아무튼 지난 4월 24일 날 중앙일보가 김무성 전 의원과 가진 그런 인터뷰 내용에서 한번 새겨볼 만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최경호 인터뷰를 행했던 기자가 묻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고문추대 제의를 뿌리치고 물러났는데 향후 그의 행보를 어떻게 전망하나 그렇게 하니까 김무성 전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 가서 줄을 대려 하겠죠.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최경호 기자가 묻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처음에 국민의힘에 들어왔을 때 힘을 많이 실어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무성 전 위원 이야기가 김 전 위원장을 모셔온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때 내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만나서 국민이 우리를 싫어하니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득을 했다. 김 전 위원장을 우리 당을 변화시키려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혼자서만 다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것들은 안 된다라고 밖에 나가서 말하고 다니는 것은 뭔가 진짜 옳지 않은 행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물론 또 김무성 전 위원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나치게 편견이 있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도 이제 나무랄 수가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스스로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언행이 여전히 권력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성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4월 30일 날 문화일보의 논설위원으로 있는 이도훈 씨가 쓴 김종인의 네 마리 토끼라는 그런 글을 한 번 정도 우리가 참조해 볼 만할 가치가 있습니다. 김종인의 행보와 김종인의 의도와 관련해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네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네 가지가 뭐냐, 네 마리 토끼가 뭐냐 이야기죠. 이도훈 논설위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과 행동을 종합하면 네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어려워 보이지만 다 잡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반대로 다 놓쳐버릴 수도 있다. 첫 번째 토끼는 국민의힘 어려운 선거를 큰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로 추대하라는 것. 그래서 상임 고문도 거절한 바가 있다. 그런데 아직 연락이 없다. 초선 의원 일부가 김 전 위원장과 날마다 소통하면서 당 분위기도 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추대는 일단 어려운 상황이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은 그냥 2선 정도에서 발을 빼는 것이 좋죠. 본인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대단히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젊은 사람들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예 만일 제가 그 입장이라면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는, 박수 받을 때 떠나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만일 이도운 논설위원회 이런 지적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좀 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또 두 번째입니다. 이도운 논설위원회 주장입니다. 둘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야당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가도의 멘토가 되겠다는 것이다. 네 마리 토끼 가운데 두 번째 토끼입니다. 다른 정치인을 후하게 평가하는 것이 매우 드문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거나 책도 많이 읽어 다른 검사와는 다르다고 이렇게 칭찬했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다. 옆구리를 찔러도 절을 받지 못하자 다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슬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출마를 못할 수도 있으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든 대안도 검토하는 말도 흘러나온다.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어떻게 보는지가 관건이다. 다시 세 번째 토끼입니다. 이도운 논설위원회 주장입니다. 개헌. 최근 인터뷰에서 대통령제의 한계를 부각하면서 위원 내각제 등 개헌 필요성을 김종인 위원장이 강조한 바가 있다. 대선 후보를 돕겠다면서 개헌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적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희박한 여야 중진들과 정치적 이해가 일치하지만 문제는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김종인의 별을 순간,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보기에 현재 거론되는 대선 후보들은 모두 성에 차지 않아서 직접 나설 생각도 할 수 있다. 2017년 대선 때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가 일주일 만에 접은 전력이 있다. 제 해설은 이것은 본인 입으로 나이도 있고 해서 직접 나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란 사실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도운 논설위원이 지적하는 네 마리 토끼 가운데서는 빠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또 본인 스스로도 아마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킹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이도운 논설실장의 주장은 너무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도운 논설위원회 주장이 이렇습니다. 최근 휴식차 제주도를 방문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난 원희룡 제주지사는 여당 정치인들도 그에게 전화를 한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뜻밖의 여당에서 5번째 토끼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권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미뤄볼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정치판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또 영원한 우군도 없기 때문에 이도훈 논술위원회 주장이 뭐 아주 너무한 주장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다시 여당이 재집권하는 데 힘을 보탠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인간 가운데서는 하치에 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속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온 모든 인생이 부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연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적당한 선에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 모셔서 도와달라고 매달리면 할 수 없지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자가 발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생각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연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박수를 받고 모든 사람들의 덕담을 들으면서 그렇게 내려올 때 그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도 세상을 사는 그런 지혜 가운데 하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마디 말이 있더라도 한 5마디 정도 하고 나머지는 아껴두는 것이 다시 그 집에 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그냥 우물에다 침을 뱉는 듯한 그런 모습은 정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취할 바는 아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